자,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이제 운동역학 강의를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를 맡은 신명호 박사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스포츠 지도사 이제 시험을 대비해서 다른 어떤 과목보다도 사실은 가장 실질적으로 이제 지도에 어떤 필요한 과목일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 어찌 보면은 우리가 학습한 것만큼 점수를 얻을 수 있는 가장 어떤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어떤 분야이기도 합니다. 자연과학 쪽이라고 해서 어렵게 느껴지는 어떤 뭐 수학적인 계산이라든가 내지는 어떤 복잡한 어떤 이론적인 측면보다는 우리가 정확히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을 이제 우리가 정확한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한 학문이기도 합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제 운동역학은 이제 신체의 어떤 움직임의 원리죠. 신체의 어떤 움직임의 원리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지식을 제공하는 학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체의 움직임의 어떤 원리를 이제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이제 학습하고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그 수준, 그런 지식, 이거를 필요로 하는 거지. 어떤 그 외적인 어떤 측면에서 지나치게 어떤 수학적 계산이라든가 어떤 그 논리성을 요구하고 현장과 좀 괴리가 되어 있는 어떤 이론적인 측면만 다루는 건 절대 아닙니다. 따라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측면, 그 다음에 신체의 움직임을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어떤 그런 레벨에서 학습을 하시면은 충분히 고득점 받을 수 있는 과목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경쟁을 위해서 하는 그 선수들이 행하는 어떤 동작이죠. 어떤 이런 동작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갖는 분야이기도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이제 건강을 위한 어떤 노인들의 어떤 그 신체 활동이죠. 이런 어떤 광범위한 측면에서 이제 움직임을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을 주는 그런 학문적 분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처음에 시작하는 측면에서 기본적으로 이제 운동역학이라는 용어가 이제 어떻게 이제 탄생을 했고 배경은 또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역사적 뿌리가 어디에서 출발했는지 이제 이런 거를 좀 간단하게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운동역학의 어떤 학문적인 어떤 가치나 어떤 필요성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소개를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운동역학의 어떤 목적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이런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첫 시간으로 운동역학의 개요입니다. 운동역학의 개요. 운동역학의 이제 개요 첫 시간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운동역학의 어떤 용어가 이제 어떻게 이제 변해 왔는가에 대해서 이제 학습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운동역학 하니까 이제 이건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너무 어렵게 어떤 일반 역학이라든가 심지어는 이름이 비슷한 보건학에서도 역학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는 이제 질병과 관련된 에피데미올로지 쪽의 어떤 역학이 있고 이거는 이제 그런 측면이 아니죠. 운동에 관련돼서 이제 물리학적으로 이제 어떤 힘의 원리라든가 어떤 그 역학적 원리가 필요했을 때 우리가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이해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제 운동역학 그러면 이제 스포츠 현장을 이제 생각을 하죠. 그 현장에서 일어나는 인체의 어떤 운동을 이제 관찰을 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인체 운동이죠.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인체의 어떤 운동 이거를 이제 관찰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움직임이죠. 움직임을 이제 설명을 하게 되죠. 자, 인체의 운동을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제 관찰을 하고 인체의 운동을 관찰하고 움직임을 또 설명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인체는 이제 움직임이죠. 그래서 이제 그 움직임을 또 설명을 하게 되죠. 움직임을 설명을 하고 그 원인이 뭘까? 그 움직임의 원인이 뭘까? 그 원인도 한번 규명해보고 이런 측면에서 다가서자 하는 게 바로 기본적으로 이제 운동역학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운동역학. 자, 기본적으로 이제 인체 운동을 이제 관찰을 하고 인체 운동의 어떤 기본적인 어떤 움직임의 어떤 설명, 그 다음에 그 움직임이 어떻게 해서 일어나고 어떤 설명을, 어떤 원인이 뭘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갖는 쪽이 이제 운동역학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운동역학의 이제 어원을 생각할 때 이제 처음에 시작된 게 이제 키니시올로지라고 하는 그런 용어로부터 시작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키니시올로지.
키니시올로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영어 표기를 그대로 그냥 발음 기호대로 그냥 읽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키니시올로지라는 이제 용어에서 출발을 했는데 해부학적이나 내지는 또 어떤 그 생리학적, 기계학적 이런 키니시올로지로 이제 구분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해부학적, 생리학적 그런 어떤 키니시올로지 같은 경우는 이제 스포츠 해부학으로 또 생리학하고도 또 결합이 됐고 기계학적 키니시올로지로 또 발전하고 확대가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기계학적 키니시올로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메카니컬 키니시올로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인류의 어떤 기계학이라든가 생물의 어떤 역동학이라든가 그 다음에 어떤 그 생체 동력학 그 다음에 인체 운동도 이제 측정을 하죠. 그래서 이제 인체 운동에 대한 어떤 측정학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메카닉스라고 하는 이제 우리가 이제 이전에 많이 사용했던 생체역학이라는 용어로 또 이제 좀 약간 용어가 좀 변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생체역학이라고 해서 이제 예전에 이제 바이오메카닉스라고 해서 한 그 20년 전만 해도 상당히 많이 그 바이오메카닉스라는 용어로 해서 대학에서 교과목으로도 활용이 되고 심지어는 이제 현재도 이제 바이오메카닉스라고 하는 용어로서 또 이제 등장을 현재도 하고 있는 과목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측면에서 우리가 기존의 어떤 그 학문적인 면이라든가 용어의 어떤 성격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초창기에 이제 키니시올로지라는 측면에서 이제 용어가 시작되다가 이제 한 20년 전까지만 해도 현재 국내에서도 생체역학이라는 측면에서 이제 교과목 명이 부여되고 생체 운동에 관련된 어떤 다양한 어떤 역학적 측면을 연구한다라고 해서 운동역학 분야를 주로 이렇게 많이 불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용어가 제일 많이 이제 쓰이고 있었죠.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최근에는 이제 뭐 인체 어떤 운동이라든가 어떤 경기의 어떤 그 측면, 개념적인 측면에서 살펴볼 때는 운동에 관련된 어떤 어떤 메카닉스적인 측면을 바라보기 때문에 운동역학이라는 용어가 지금 현재는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운동역학. 그래서 운동역학은 기본적으로 이제 인체 운동을 관찰하고 거기에 따른 어떤 움직임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고 이제 원인을 어떤 규명해내고자 하는 측면으로 우리가 이해를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때 운동역학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어떤 그 기본적인 어떤 그 히스토리가 좀 있죠. 언제서부터 어떤 식으로 어떤 관심을 갖고 시작이 됐는가. 그래서 이제 간단히 좀 살펴보면 그리스 시대에서부터 이제 어떤 그 인체의 어떤 운동적인 측면 이런 거를 좀 관심을 갖고 시작이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전 그리스 시대 같은 경우에는 아주 오래됐죠. 그리스 시대 같은 경우는 이제 히포크라테스라는 어떤 그 사람이 이제 겨울에는 좀 빠르게 걷는 게 낫겠고 여름에는 좀 천천히 걷는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어떤 역학적인 측면에서 나름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제 히포크라테스서부터 이제 이야기를 하긴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아주 유명한 그 뭐 철학자이기도 하고 교육학자이기도 하고 뭐 정치 경제 모든 면에서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학문의 어떤 그 시초점을 얘기할 때도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를 이야기하는데 운동역학의 어떤 그 뭐 아버지다라는 어떤 별칭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해서 이제 키니시올로지라는 어떤 용어가 용어라기보다는 키니시올로지라고 하는 어떤 이제 키니시올로지라고 하는 어떤 성격적인 면에서 어떤 그런 거를 탄생시켰다라고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리스 시대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히포크라테스 그다음에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이렇게 시대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르네상스 시대로 가게 되면 이제 르네상스 시대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 이제 익히 이름을 들어봤을 겁니다.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 같은 경우는 이제 그림을 보게 되면 이제 근육의 어떤 움직임을 이제 어떤 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장면을 봤을 때 역학적인 측면에서 나름 어떤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레오나르도 다빈치 또 이제 운동역학의 어떤 역사를 이야기할 때 근육의 움직임에 대해서 연구를 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인체의 어떤 그 구조 그 다음에 어떤 균형 이런 거를 이제 연구를 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그 신체의 어떤 운동과 중심에 대해서 이제 관계를 연구를 했다라고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또 많이 알고 있는 이제 갈릴레이죠. 갈릴레오 갈릴레이라고 하는 그냥 갈릴레이라고 짧게 쓰겠습니다. 갈릴레이 같은 경우도 이제 근대 과학의 아버지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갈릴레오 갈릴레이 같은 경우는 이제 종합적인 어떤 방법, 종합적인 방법, 그 다음에 분석적인 방법, 어떤 그 연구 방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근대 과학의 아버지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물체가 이제 물에 떠오르거나 가라앉는 그 원인이 밀도에 따른 어떤 부력이다, 이런 거를 이제 발견을 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갈릴레오 갈릴레이를 근대 과학의 아버지라고 또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브렐리라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 사람 이름을 외운다기보다는 예전에 한번 근데 약간 소양 비슷한 식으로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키네시올로지라고 하는 거를 이제 창시를 했기 때문에 이제 역학의 아버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근대 과학의 아버지는 이제 누구다, 왜 근대 과학의 아버지라고 얘기를 하느냐 해가지고 이제 어떤 그 종합적이고 분석적인 어떤 방법 이런 거를 이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어떤 물체가 물에 좀 떠오르거나 내지는 어떤 가라앉는 그 원인을 이제 소위 밀도에 따른 부력이다라고 이런 거를 이제 발견을 해내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설명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 과학적인 어떤 그 종합적이고 분석적인 어떤, 그리고 과학적인 측면에서 이런 거를 발견해내고 설명을 했구나.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근대 과학의 아버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브렐리 같은 경우는 이제 인간의 신체에 관해서 어떤 새로운 연구 방법을 이제 사용을 이제 했다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측정 기구가 있는데 이거 측정 기구를 이용해서 인간의 신체, 그전에는 인간의 신체에 대해서 예를 들어 다빈치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그림을 통해서 또 어떤 다른 어떤 측면에서 이렇게 그 나타냈죠. 인간의 어떤 기본적인 어떤 균형이라든가 인체 구조의 어떤 균형적인 측면에서 대단히 과학적인 어떤 나름대로 또 성과물이 있었죠. 근데 이제 브렐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브렐리라고도 하고 이제 뭐 보렐리라고도 하는데 이름이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자,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측정 기구를 이용을 해서 인간 신체에 관해서 새롭게 어떤 연구 방법을 또 사용을 했다. 라는 측면에서 역학, 운동 역학에서는 이제 의미가 있는 사람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때 이 당시에 이제 우리가 많이 익히 알고 있는 이제 뉴턴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죠. 뉴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운동역학의 여러 분야에서 다양하게 등장을 하고, 사실은 이제 운동역학뿐만이 아니라 일반 과학에서도 워낙 또 잘 알려진 인물이죠. 그래서 뭐 뉴턴의 어떤 3대 발견에 대해서 나오죠. 이제 빛의 어떤 입자설이라든가 만유인력이라든가 그 다음에 어떤 미적분법 이런 걸 어떤 3대 발견을 했기 때문에 뉴턴은 어떤 측면에서는 이제 과학자로서 굉장히 위대한 어떤 발견을 해낸 어떤 그런 사람으로 이제 우리가 기억이 되고 있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뉴턴 같은 경우에는 역학에서 자주 등장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운동의 3법칙을 이제 소위 말해서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추후에 이제 학습할 때 보겠지만은 워낙 유명합니다. 뭐 관성의 법칙, 그 다음에 이제 가속도의 법칙. 이제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관성의 법칙이라든가 가속도의 법칙이라든가 작용 반작용이죠.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라든가 이런 내용을 아마 이렇게 한 번 정도는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어떤 그 법칙을 이제 발견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소위 말하는 발표하고 이제 워낙 이걸로 유명해졌죠. 그래서 현재까지도 이제 뉴턴은 이제 운동이 과학이라든가 특히 운동에 관련된 어떤 과학적인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는 항상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시험 문제도 등장을 이제 꽤 자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특별히 별도로 이제 또 여러 번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뉴턴의 법칙 중에서 현재 이제 운동 역학이라든가 내지는 이제 소위 스포츠와 관련된 생체 역학 분야죠. 여기에는 이제 가장 어떤 기본이나 근간이 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야기했던 열거했던 이제 이런 사람들이
운동역학에서 이제 기본적인 어떤 역할이나 이런 거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그리스 시대 또 르네상스 시대를 이제 거쳐서 이제 19세기 쪽으로 오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그 뭐 웨버 형제라고 나오는데요. 웨버 형제 같은 경우는 이제 인체역학을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인체역학을 연구를 하는데 특히 이제 인체의 어떤 역학적인 면에서 이제 정지된 상태에서 또는 어떤 이동 중에 정지돼 있거나 내지는 어떤 우리가 이동을 하게 되죠. 정지나 이동 중에 어떤 신체의 어떤 역학을 연구를 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이제 학자들이라든가 이쪽 관련된 사람들의 어떤 연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연구를 어떤 최초로 뭔가를 하게 되면 나름대로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있고 그 연구가 시작이 돼서 사실은 이제 그 이후에 후속적인 연구가 다양한 측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초창기에 개척자의 어떤 측면에서 중요합니다. 심지어는 이제 그 당시에 나왔던 어떤 연구물들이 그 당시에 지금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대단한 건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은 물론 이제 과학적인 성과나 이런 어떤 지식이 쌓였기 때문에 이제 지금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크게 보이지는 않지만 당시에는 이제 획기적이죠. 초창기에 시작이 됐고 그리고 그 연구로 인해서 계속적인 연구가 진행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체 역학을 연구를 하면서 또 이제 신체의 어떤 중심을 측정하는 어떤 방법들이 있었는데 운동 역학에서는 이제 신체의 중심을 측정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인체의 어떤 움직임이라든가 신체의 운동을 설명을 할 때 신체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신체의 중심에 따라서 이제 움직임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관찰을 하게 되죠. 근데 이런 어떤 새로운 어떤 방법 같은 거를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개선을 합니다. 웨버 형제가. 그리고 이제 사람의 어떤 보행을 앞으로 넘어지게 하고 또 그것을 또 앞에 나간 발로 지탱을 하면서 거기에 어떤 체중을 싣는 운동이다. 라고 어떤 정의를 내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걷는 동작 있죠. 걷는 보행에 대해서 개념을 정의하는 거예요, 일종의.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지금으로 보면 보행이 뭐 이렇게 대단해 그러는데 과학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런 어떤 개념 자체가 확실하게 정립되는 게 엄청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동작이 있을 때 그 동작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게끔 소위 말해서 과학적으로 설명이 가능한 어떤 개념화 시킨다는 거는요. 굉장히 오랫동안 연구를 해야 되는 내용이에요, 사실은요. 그래서 이제 사람의 보행에 대해서 앞으로 넘어지게 하고 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걸어갈 때 앞으로 넘어지게 하고 또 그것을 앞에 나가 있는 발로 지탱을 하죠. 앞으로 우리가 이게 넘어집니다. 넘어질 때 그때 앞으로 나갈 때 앞에 있는 발로 보행을 이제 지탱을 하고 거기에 체중을 싣게 되죠. 그 다음에 또 체중을 싣고 또 앞으로 넘어지게 하죠. 앞으로 넘어지게 하고 그것을 또 앞에 나가 있는 발로 지탱하고 거기에 체중을 싣는 동작, 체중을 싣는 운동, 이것도 하나의 운동이라고 했는데 자, 이게 보행이다라고 이제 개념을 정의합니다. 지금 보면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아니 뭐 저게 뭘 대단한 겁니다. 사실은 몸을 사람의 어떤 인체의 운동이죠. 움직임이죠. 이 움직임을 설명을 한 거예요. 자, 앞으로 넘어지게 하고 그걸 앞에 나간 발로 이렇게 지탱을 하고 체중을 싣는 운동이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또 나간 다음에 앞으로 또 넘어지게 하고 그것을 앞에 나간 발로 지탱을 하고 거기에 체중을 싣는 그런 보행, 운동, 이거를 보행이다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나름 이 웨버 형제의 어떤 그 19세기의 여러 가지 어떤 운동이라든가 발표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운동 역학에서는 아주 중요하게 취급을 좀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머레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머레이라는 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인간의 어떤 그 동작 있죠. 인간의 동작이나 어떤 그 운동 이거를 이제 분석을 했어요, 당연히. 여기 나온 사람들은 대부분 다 인간의 어떤 기본적인 운동에 대해서 다 관찰을 하고 분석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뭔가를 성과를 내서 이제 발표까지 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머레이라는 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거를 인간의 어떤 동작이나 운동을 분석을 해서 이거를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촬영을 했어요. 촬영 기법을 특히 이제 하나의 어떤 영화로서 촬영을 합니다. 그게 나름대로 이제 굉장히 가치가 있었던 거예요. 지금으로 보면 지금도 영상으로 분석을 하는 어떤 기법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당시에 이미 19세기 한참 전이죠. 이 당시에도 이미 어떤 이렇게 촬영의 기법으로 인간의 어떤 동작이나 운동을 분석을 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나름 어떤 그 의미가 있고 어떤 시사점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힘을 측정하겠죠. 힘의 어떤 쪽으로 이제 어떤 힘의 분석이라든가 힘을 측정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걸어갈 때라든가 내지는 이제 지면을 밟게 되거나 내지는 어딘가에 힘을 가하게 되죠. 힘을 가하게 됐을 때 그 힘을 측정을 하기가 좀 어려웠어요. 관찰을 하고 분석을 했는데 과연 그 힘이 어느 방향으로 얼마큼 가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좀 관심을 가졌지만 측정하기는 어려웠는데 머레이가 이제 소위 말하는 영상으로 분석을 하기 시작을 함으로써 이제 힘을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제 요즘에 많이 알고 있는 지면 걸어가다가 높이 뛰기든 뭐 멀리 뛰기든 우리가 이제 땅을 밟게 되죠. 이렇게 지면을 밟게 될 때 이 지면을 이제 밟으면서 밟는 어떤 작용과 반작용의 어떤 힘이 있죠. 이 힘을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전에는 우리가 이제 이렇게 걸어갈 때 어느 정도의 힘으로 밟아야 되는지 높이 뛰기든 멀리 뛰기든 우리가 지면을 밟는 동작이 있을 때 이거를 이제 이 힘의 측정, 힘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그 전까지만 해도 이제 잘 몰랐는데 지면 발력이라는 거를 측정을 합니다. 즉 지면을 밟았을 때 이제 작용을 하게 되죠. 힘이 작용을 했을 때 반작용으로 이제 힘이 다시 이제 발력이 있죠. 그때 그 발력, 이 힘의 어떤 측정을 하게 됩니다. 이때서부터. 그리고 이제 어떤 그 자동으로 어떤 동작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알게 되는 건 이제 묘사한다고 하는데 어떤 이게 묘사법에 대해서도 연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운동역학을 상당히 좀 진보화시키는데 개선화시키는데 상당히 기여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바로 이제 머레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뮤 브리지라는 사람도 나오는데요. 뮤 브리지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이제 동작을 이제 분석을 할 때 이제 물론 이제 그 전에 머레이라는 사람은 이제 영상 어떤 촬영 기법으로 해서 동작과 운동을 분석을 했는데 뮤 브리지 같은 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동작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사진을 이용한 사람이다. 이렇게 정도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진을 이용해서도 동작을 분석을 하는구나. 그리고 이제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그 한 대 정도로 사진을 찍고 그 동작을 분석하지는 않았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이제 24대의 어떤 사진기로 우리가 이제 말이 질주를 하는데 말이 질주할 때도 여러 가지 어떤 그 신체 움직임과 관련해서 필요한 어떤 동작을 이런 거 분석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동작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런 거를 이제 분석할 필요가 있는데 이 뮤 브리지라는 사람은 24대의 사진기로 질주하는 말을 촬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이제 나름 분석적으로 어떤 말의 어떤 그 다리 동작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그 동작과 관련된 특히 이제 그 움직임과 관련된 거를 하나하나 세세하게 분석을 할 수 있는 어떤 개선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질주하는 말을 24대의 어떤 사진기로 분석한 사람이 뮤 브리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0세기로 접어듭니다. 자, 20세기로 이제 접어들게 되면 기본적으로 20세기에는 어떤 사람의 어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연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어떤 특정한 사람이 어떤 연구를 했다라는 것보다도 기본적으로 20세기에는 주로 이제 힘에 대해서 자, 힘에 대한 연구죠. 그래서 자, 운동을 합니다. 이제 운동을 하는데 우리 신체 내에서 이제 일어나는 어떤 생리학적인 변화 있죠. 이제 운동 생리학이 상당히 발전을 하게 되죠. 이제 거기와 관련해서 이제 그 어떤 그 생리학적 변화를 연구를 하면서 운동 방정식을 이제 만들게 됩니다. 운동에 대해서 이제 기본적인 어떤 어떤 틀이라든가 기본 어떤 움직임의 어떤 패턴을 어떤 방정식으로 이제 우리가 만들게 되고 이와 관련해서 어떤 노벨상도 나오게 되는 일이 이제 이때 나오게 되죠. 20세기에 힘과 관련해서. 자, 그리고 이제 그 크리튼이라는 사람이 크리트라는 사람이 이제 육상 경기 있죠. 우리 기본적인 육상 경기라든가 수영 어떤 그 경기의 어떤 동작을 이제 분석을 하는데 이제 이거를 이제 물리적으로 분석을 합니다. 자, 육상 경기나 수영 경기 같은 동작을 물리적으로 분석을 하다 보면 굉장히 어떤 과학적인 어떤 진보가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그 동작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듯이 유명한 어떤
헤르바르트라는 사람이 있죠. 헤르바르트. 교육학에서도 굉장히 자주 등장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헤르바르트라는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기본적인 어떤 그 자세의 어떤 생리, 기본적인 어떤 그 자세 있죠. 여러 가지 동작의 어떤 생리라든가, 그 다음에 어떤 중심의 움직임, 중심의 움직임이라든가, 그 다음에 직립 자세 있죠. 직립 자세 중에 어떤 에너지 있죠.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본적인 어떤 측면에서 이렇게 운동역학의 어떤 용어가 어떻게 이제 변천이 됐고, 그리고 이제 운동역학의 역사로서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의 어떤 연구가 있었다.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한번 요약적으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운동역학에 대해서 이제 필요성이라든가 정의, 그 다음에 분야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해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진행을 하겠습니다.